네, 자, 이번 순서는 마켓플러스 순서입니다. 시장의 안목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상표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보면은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5월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강세였고 6월부터는 내수주 위주로 또 가치주가 반등하고 최근에 또 코스닥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코스닥 중심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네. 상반기 때 바이오 업종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주가 수익률 괴리도가 코스피와 발생을 했던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 반등도 제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상승하는 구간에 특별한 상승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업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이나 아니면 추가 상승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종목 탐색 하는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뚜렷하게 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덜 오르는 종목군들 혹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야말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7월 달에 코스닥 시장 종목 장세를 조금 더 예상을 하신다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좀 어떤 업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예, 일단 네. 저희가 최근 자료에서 한 세 가지 정도 관심 업종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이나 면역 유지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건기식 관련된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기 때 아마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일 겁니다. 모바일 부품 업종이 그래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때 공급 측면에서의 정상화 과정과 신규 스마트폰 출시 모멘텀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자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K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각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별 카테고리별로는 진단 키트를 필두로 해서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치료용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은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부품, 의료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7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부품,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죠. 이 건강기능식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먹는 약이 뭐 한 3개 정도였다면 한 5개를 좀 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젊은 층을 필두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더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네. 예전만 하더라도 뭐 20, 30대 그러면은 철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먹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어, 약간 20, 30대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0대 건강기능식품 섭취율만 하더라도 한 3년 전에 한 30%를 밑돌던 것이 지금은 50%를 훌쩍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성장하고 있는 업종에 특히나 미래 장기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점은 그만큼 업종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M, ODM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이제 물질들이 나타나고 있고 요즘에 워낙 이제 비만 방지라든지 그리고 체형 관리를 위해서 관련된 이제 건기식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 역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고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OEM, ODM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뭐 다이어트, 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기식에 대한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셨어요. 자, 그러면 사실 종목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네네. 탑픽을 어떤 종목을 좀 꼽으실까요? 네, 저희 네, 팀에서는 그 코스맥스 MBT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코스메스 MBT,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요. 해외 그 법인들이 연결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연간 연결 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한 숫자를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연결 적자를 끌고 왔던 법인이 미국 법인이었는데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량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이제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240억 정도나 적자를 겪었던 미국 법인 쪽에서는 거의 한 절반 수준까지 빠르게 적자를 축소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드디어 턴어라운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달성하고 있는 호실적이 연결 실적 측면에서도 좀 더 빛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MBT가 동종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향후 성장 여력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기식 쪽에서는 코스맥스 NBT를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업종이 모바일 부품 업종입니다. 모바일 부품 하면 이제 스마트폰 또 폴더블 폰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폴더블 폰 경쟁도 조금 더 심화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 출시를 더욱더 좀 확대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 모멘텀 또 탑픽 종목은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예, 네. 아무래도 폴더블 관련돼서는 저희가 KH바텍, BH, 파인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폴더블 폰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다라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폴더블 폰 출하량이 300만 대 정도 수준에 그쳤고요. 올해도 사실 신모델 출시 모멘텀이 조금은 이제 지연되면서 한 72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 나오는 삼성전자의 두 개 폴더블 스마트폰 신모델이 하반기 때 집중이 되고, 특히나 이번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갤럭시 노트의 가장 특장점이었던 S펜까지 구동되는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드디어 모델당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모델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 중화권과 애플향까지 새로운 폼팩터로 폴더블 폰을 추가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을 공급하는 해당 회사들이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모바일 부품 쪽에서도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업종은 이제 K 의료기기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을 하기 전까지 또 수혜를 많이 입었던 업종군이기도 해요. 치과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최근에도 다시 좀 눌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K의료기기 앞으로 다시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네. 의료기기 중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위용을 펼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시간 저희가 다룰 카테고리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덴탈 관련주들이 최근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피부 미용 시장이 연평균 두 자릿수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 수출이 가능한 미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이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같은 회사들입니다. 최근에 해외 수출 물량이 일본이나 미국 등지로 늘어나면서 상당한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외에 특정 질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상황인데요.
특히나 메가이시스 같은 호흡 치료기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고 기존의 유럽이나 신흥국 시장 쪽으로도 활발하게 확판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FDA 승인을 득하게 되고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시장의 문을 녹화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도 점차 시장이 그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전반적인 융합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의료기기 카테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군들 또 종목들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기식과 모바일 부품 또 K 의료기기까지 말씀하시면서 뭐 메가이시스 같은 종목들 또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도 꼭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김상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